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소신껏 투자해라, 집값이 안 떨어진다. 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전공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을 폈는데, 자, 중공공임대, 자, 소수들이 굉장히 많은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리고 매입을 하는 동안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말을 하면서 다수들을 세입자로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수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지금은 무슨 벼락거지라는 무슨 신주어까지, 벼락부자가 아닌 벼락거지라는 신주어까지 나가게 됐죠. 그리고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하면서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안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공공적으로 정부가 참여한 것들이 어떤 역효과가 발생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가능성 남발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을 한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에 대한 순서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발 가능성 없는 곳, 있는 곳 할 것 없이 다 가격이 상승을 하는 역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자,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특정 집단이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지역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공공재개발 가칙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플랜카드를 붙이고 정말로 쌩 난리가 납니다. 쌩 난리가 나고요. 이런 공공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뭐 가칭, 다 가칭이에요. 그죠? 뭐 대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가칭 대동아파트 뭐 등 해가지고 가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면서 가격을 높이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조합, 추진위원회, 추진회가 없는 곳, 추진위원회가 없는 곳,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 할 것 없이 정비구역이든 정비예정구역이든 다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정비구역이라고 해갖고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된 곳이고, 그 중에서 정비구역이 요건이 되면서 지정을 준비 중인 곳이 아니라 그냥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 어디든지 다 정비구역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로 공공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당선이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애매하게 해놨기 때문에 애매한 곳 전부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공공재개발 선정가적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이게 상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개발 방향 설정 순서가 개발 요건이 충족돼 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이 돼야 돼요.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면은 나라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역된 정비구역에서 니네 사업 방식이 일반 재개발로 갈래, 공공재개발로 갈래, 우선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건 충족 여부는 검토하지도 않고 광범위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공모 대상 할 수 있는 공모를 해라, 그냥 공모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우리 지역이 마치 정비구역이 된 것처럼 플랜카드를 붙이고 주변에 바람잡이가 되고 막 가격이 상승해서 결론은 신청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개발 선정 과정 속에 있어서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재개발이 돼서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공재개발 지역으로서 지역을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서민 살 집들이 오히려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입 임대주택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무슨 뭐 지금 다 가격 상승 요인밖에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가격 상승 요인밖에 없는데, 자, 대책 총괄 공급표 저번 시간에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초등학생이 모텔에 들어가서 자냐, 막 이런 뭐 하여튼 비아냥거리는 것까지 뭐 굉장히 많은 지금 기사들이 나왔죠. 그리고 신축 매입 약정, 서울만 보더라도 2만 호를 매입을 하겠답니다. 2만 호를 매입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호 신축 매입 약정 2만 호의 의미는 뭐냐? 2만 호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00%, 그러니까는 땅이 전용 12평 투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이 6평이 필요하죠. 용적률이 200%이니까. 그러면은 6평이 한 채 짓는데 6평이 필요한데 2만 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12만 평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2만 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12만 평이고, 그럼 산을 깎아 짓는 건 아니죠. 단독 다가구를 부셔서 짓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독주택 100평을 1200통을 매입을 해야지만이 12만 평이 채워질 수가 있고 2만 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 100평을 매입하는 동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거래가가 뜨면서 계속 매입이 되고 옆에 집이 팔리면서 가격은 상승될 것이고, 그러면 원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입임대 가격 상향, 기존 집값 부채질에 대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김현미 매입임대 6억 확대해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6억 확대해서 앞으로 어떤 좋은 집은 6억에 매입을 하겠다. 웬만한 집들은 그러면 다 가격이 상승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매매 가격까지도 높게 만들어놔서 내 집 같은 게 한 4억 정도였는데 만약에 SH에서 6억에 사줘요. 그러면 그 옆에 4억에 비슷한 매입한 주택과 비슷한 퀄리티의 집들이 4억에서 다 6억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서민이 사는 다세대 빌라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거의 다가 6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은 매입가 자체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원가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1200개의 단독주택이 매각이 된다라면 단독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 개입의 중공공임대, 공공재개발, 공공매입임대 모든 게 다 역효과가 발생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들도 참 여러분들이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역효과 나는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환상 벌이라면서 의원들 10명 중 9명은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값 떨어뜨리겠다 했는데 규제 피한 파주 다 규제를 했죠. 규제 피한 파주마저도 매물 줄고 호가가 들썩거리고요. 그러면서 정부만 믿고 전세 산 사람들, 서울 전세 보릿고개 앞으로 5년 더 간다. 심지어 마지막에 정부 믿고 집 안 샀더니 졸지에 벼락 거지 신세. 자, 이런 기사까지 오늘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공업 임대 활성화로 혜택받는 다주택자들은 만들어졌고요. 아파트 가격 하락 공약으로 벼락 거지 양산되고, 공공재개발로 인한 정비구역 및 외지역도 지분당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매입 약정, 임대주택 구입으로 인하여 단독 다가구 가격 상승하면서 온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을 한다. 자, 여러분들 정부 말 너무 믿지 말고 소신껏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투자 문의 있으시면 연락하시고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신껏 투자해서 올바르게 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